하늘버스의 학술 강의 자가용조종사 과정 제1강 비행원리 1.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부터 자가용조종사 지상학술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행원리 강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오늘 알아볼 것은요, 에어포일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 에어포일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에어포일이란 우리말로 날개와 같은 의미입니다. 흔히 말해서 날개, 프로펠러, 러더 또는 트림탭 등 움직이는 기류와 상호작용을 해서 공기역학적 힘을 발생시키는 표면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포일을 알아보려다 보니 러더는 또 뭐고 트림탭은 또 뭔가요? 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공기역학적 힘이라 함은 에어로다이나믹 에어포스라고 합니다. 즉 바람, 공기와 상호작용해서 공기역학적인 움직임, 그 힘을 만들어내는 표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행기나 항공기의 날개 있잖아요. 그 날개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날개가 항공기를 뜨게도 하고 가라앉게도 하죠. 그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공기역학적 힘에 의해서 항공기의 날개는 그 기체를 뜨게도 하고 가라앉게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에어포일은 날개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에어포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음 렐러티브 윈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상대풍이라고 하는데요. 항공기의 비행 경로와 평행하면서도 반대인 공기 흐름을 말합니다. 설명이 쉽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항공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앞으로요. 이 항공기가 앞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방향을 이 그림에서는 플라이 패스, 즉 항공기가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플라이 패스라고 하고요. 이 플라이 패스와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렐러티브 에어 플로우 또는 렐러티브 윈드라고 합니다. 이젠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앵글 오브 어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받음각, 앵글 오브 어택인데요. 줄여서 AOA라고도 합니다. AOA의 정의는요, 상대풍,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렐러티브 윈드와 에어포일의 시위선 사이의 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렐러티브 윈드도 배웠고요. 에어포일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시위선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시위선은 뭐죠? chord line. 밑에 의미를 보면 날개의 앞전과 뒷전을 이은 직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날개의 앞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날개의 뒷전이에요. 앞과 끝을 연결한 선을 chord line이라고 합니다. 이 chord line을 이해해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angle of attack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날아가는 항공기에서의 날개 앞전과 뒷전을 이은 코드라인이 보이시나요? 앞전과 뒷전을 이은 코드라인, 이 직선이 코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코드라인과 앞에서 불어오는 렐러티브 윈드와 이루는 각도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앵글 오브 어택입니다. 이 앵글 오브 어택이라는 표현도요, 기본 항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캠버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캠버란 에어포일의 휘어진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 캠버도 있겠고요. 아래쪽 캠버도 있을 겁니다. 날개의 모양이 위쪽과 아래쪽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 캠버, 아래 캠버, 그리고 그 양쪽에 다른 것의 평균을 잡은 평균 캠버라는 것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앵글 오브 어택이 렐러티브 윈드와 항공기 날개의 코드라인 사이의 각도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자세에 따라 영향을 받겠죠. 항공기가 수평으로 직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기가 저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력을 필요로 해서 항공기의 피치, 즉 앞에 노즐을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조금 전 그림과 좀 다릅니다. 항공기가 수평 직진 비행을 하지만 항공기의 기수, 즉 피치가 더 들려 있습니다. 이럴 때 앵글 오브 어택은 더 커지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각도가 더 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기의 피치가 들리면 무조건 앵글 오브 어택이 커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가 상승 비행을 하게 되면 항공기의 플라이 패스도 변하게 됩니다. 플라이 패스가 변하게 되면 플라이 패스와 반대되는 방향도 변하게 되겠죠. 즉 렐러티브 윈드의 방향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비행을 할 때는 피치가 들려있다 하더라도 렐러티브 윈드가 위에서 밑으로 비스듬히 불어오기 때문에 앵글 오브 어택이 오히려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강할 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강할 때는 항공기의 플라이 패스가 비스듬하게 하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렐러티브 윈드도 비슷하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에 따라 렐러티브 윈드와 코드라인이 이루는 각이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 오브 어택을 자칫 항공기의 피치가 변화하면, 즉 항공기의 자세가 높아지면 앵글 오브 어택이 무조건 높아진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번에는 에어포일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초기에 날개 모양은 이렇게 얇은 모양이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의 모양으로 변경되어져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개들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날개의 끝부분을 우리가 윙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개의 뿌리 부분을 윙루트라고 하죠. 그 아래 스팬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윙스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까지 가로 길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바로 아래에 나오는 아스펙트 레이티오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로 세로비인데요. 날개의 가로 길이를 날개의 세로 길이만큼으로 나눈 건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항공기의 특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유도 항력을 감소시켜서 글라이드 성능을 매우 우수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글라이더라는 것은 자체 동력 없이도 글라이딩, 우리가 활공할 수 있는 것을 글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즉 항공기가 동력 없이도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가로가 길고 폭이 좁을수록 그 능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보시는 바와 같이 2배의 가로 세로비는 유도 항력을 50% 감소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도 항력은 저희가 나중에 또 뒤에서 알아볼 거고요. 어쨌든 항력이라는 것을 50%나 감소시키기 때문에 유도 항력을 글라이딩 성능이 좋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가로 세로비를 크게 만드는 글라이더들인데요. 보시면 이 가로는 매우 길지만 세로 폭은 아주 좁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비를 크게 함으로 인해서 동력이 없는 글라이더 비행기로서는 아주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실제 글라이더의 날개를 보시면 이렇게 아주 유려한 모습으로 가로는 아주 길게 세로 폭은 아주 좁게 되어 있죠. 네, 이
글라이더들이 이렇게 아주 유려하게 날 수 있는 비결은 이런 가로 세로비 아스펙트 레이티오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에어포일들이 항공기에 어떻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앵글 오브 인시던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항공기의 세로축선 longitudinal axis와 에어포일 콜드 라인이 이루는 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기의 앞쪽 끝과 뒤쪽 끝을 이은 종축, 이 축선을 longitudinal axis라고 하고요. 이 longitudinal axis와 항공기에 부착된 날개의 앞전과 뒷전을 이은 코드라인이 이루는 각입니다. 이 코드라인과 longitudinal axis를 밑으로 가져왔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longitudinal axis와 이루는 각이 angle of incidence가 되겠습니다. 이 angle of incidence는 효율이 가장 좋은 AOA나 순항에 적합한 AOA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요. 항공기에 날개가 한번 장착되면 뗐다 붙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angle of incidence는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ngle of incidence와 angle of attack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gle of attack은 항공기 날개의 코드라인과 relative wind가 이루는 각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파란색 angle of attack 영역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angle of incidence는 항공기의 세로축 longitudinal axis와 항공기 날개의 코드라인이 이루는 각입니다. 주황색으로 angle of incidence가 표현되어 있죠.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항공기의 피치, 즉 항공기 기수 자세가 오르고 내리는 변화가 있게 된다면 이 angle of incidence와 angle of attack은 어떤 차이를 나타낼까요? 네, 그림을 보실까요? 항공기의 피치가 변함에 따라 angle of incidence는 어떻게 되나요? remain constant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angle of attack은 변합니다. 우리가 angle of incidence를 살펴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wash out과 wash in을 설명드리기 위함인데요. 자, wash out과 wash in,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wash out이란 윙 루트와 윙 팁의 angle of attack을 각각 달리해 주기 위해서 angle of incidence를 다르게 장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을 보고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와시아웃은 지금 항공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윙 루트 쪽의 앵글 오브 인시던스, 즉 항공기의 세로축과 항공기 날개의 코드라인이 이루는 각도가 조금 더 높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윙팁 쪽으로는 항공기의 앵글 오브 인시던스 조금 더 낮아집니다. 즉 항공기 루트에서는 앵글 오브 인시던스가 좀 크고요. 윙팁에서는 항공기의 앵글 오브 인시던스가 좀 작습니다. 그 이유를 교재에서는 윙 루트와 윙팁의 AOA를 달리하여 비정상적인 스톨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스톨이라는 것이 있어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톨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실속이라고 하지만 실제 의미는 항공기의 앵글 오브 어택이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항공기가 양력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속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항공기가 잘 부양을 하다가도 툭 떨어지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기에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렇지만 이 스톨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스톨이 발생을 하더라도 윙 루트보다 윙 팁이 더 늦게 앵글 오브 어택이 커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그림은 윙 루트에는 스톨이 일어났지만 윙 팁은 스톨이 일어나지 않은 공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글 오브 인시던스가 큰 윙 루트 쪽은 앵글 오브 어택도 더 커졌지만 윙 팁은 앵글 오브 인시던스가 적기 때문에 아직도 앵글 오브 어택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스톨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항공기의 실속이 이 윙 루트 쪽에는 실속이 발생을 했지만 윙팁은 아주 안정적인 거죠. 하이 앵글 오브 어택이 왜 일어날까요? 앵글 오브 인시던스가 크기 때문이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더 작은 앵글 오브 인시던스로 인해서 앵글 오브 어택도 조금 더 작아졌다고 그림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
윙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타입은 타원형 날개입니다. 이것은 제작이 어렵고 비경제적이고요. 특히 실속 시에 아까 말씀드린 스톨, 그 양력을 잃어버리는 그 현상이 나타날 때 날개 전체가 한꺼번에 실속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위험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렉탱귤러,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날개는 제작이 용이하고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톨이 윙 루트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고요. 실속이 발생하더라도 그래서 에일러런, 즉 윙팁 쪽에 항공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표면이 효율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테이퍼드라고 해서요. 윙이 뿌리 쪽보다 팁 끝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가늘어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고 효율적인 양력 분배가 가능하지만 제작 비용이나 시간은 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스나 172의 날개도 이런 테이퍼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윗백인데요. 날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꺾여 있죠. 네, 세스나는 그대로 옆으로 나가지만 이 스윗백은 뒤로 꺾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스윗백이라고 하는데요. 고속에서 효율적이고 임계 마하수가 증가됩니다. 즉 좀 더 고속으로 날 수 있게 해주고요. 단 저속에서는 비효율적이고 윙팁에서부터 실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항공기 컨트롤 면에서부터 스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임계 마하수가 증가, 즉 속도가 고속이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전투기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하신 강의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이라 아직은 동영상 만들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직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자가용 조종사 지상학술 과정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면 저도 열심히 분발해서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